자기소개 먼저 해야 되잖아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래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의 고지훈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3-2팀 문혜영 마케터라고 합니다. 와, 진짜 또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데 오늘 지훈 마케터님이랑 또 무슨 주제로 오늘 라이브 할 거죠? 오늘은 요즘 뷰티 업종, 특히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이제 CTR이 많이 낮은 고민을 하시는 광고주분들께서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업종을 CTR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이론, 이제 소비자 구매 여정을 기반으로 어떻게 CTR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CTR을 높이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여정에 따른 이 CTR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시니까 이거 좀 주의 깊게 들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알려주실 거죠? 많이 준비했고요. 근데 이게 유익할지 유익하겠죠. 분명 유익할 건데 너무 이제 고수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수는 저희가 고수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더 고수긴 한데 약간 조금 긴장하셨네요. 겸손하게 가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요즘뿐만 아니라 보통 화장품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이 좀 뭔가 프로모션 하는데 반응이 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대략 그 통상적인 거 있잖아요. 광고를 계속 돌리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좀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광고 성과를 좀 개선도 되고 그리고 소비자의 그런 판매까지 더 증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이제 광고주 분들께서 그 뷰티 업종, 화장품 업종에 이제 광고비를 많이 태우시는데 근데 이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화장품 업종에 많은 관심도 많고 검색 쿼리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수많은 브랜드들이랑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걸 살짝 간과하고 계세요. 이제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이 브랜드가 있네 하고 이제 브랜드 인지 과정을 거쳐서 사이트에 방문해서 한 상세 페이지도 보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보고 하면서 이거 살만하다 하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단계에서 뭔가 타이트하고 조금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 있네?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상세 페이지? 그래서 뭐가 도움이 있는데? 나가고. 구매? 근데 구매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화장품으로 마케팅을 할 때 핵심은 얼마나 많은 고객을 우리 퍼널 안에 데려오고 이탈 없이 구매까지 연결시키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되게 고급스러운 언어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좀 정리를 하면서 가볼게요. 소비자의 구매 여정, 그러니까 우리는 퍼널이라는 말로 많이 하는데 이 퍼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광고를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퍼널이 되죠? 이제 첫 번째. 상단 퍼널에 이제 브랜드 인지가 있죠. 그리고 소비자가 이런 게 필요해라고 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하면서 인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중단 퍼널로 이제 유입인데 이런 브랜드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볼까 하는 식으로 사이트 방문이라든지 랜딩 페이지로 이제 가는 과정을 이제 유입이라 하고요. 그 유입 단계에서 맨 마지막 하단 퍼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유입을 통해서 이게 합리적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장바구니를 담거나 이제 결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마지막 하단 퍼널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퍼널이 광고를 보면서 유입하고 장바구니나 구매 이렇게까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탈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해서 개선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거를 풀어 나갈지 한번 더 말이 디테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구매 여정 퍼널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게 인지와 유입 그리고 이게 전환이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럼 화장품 업종으로 예를 한번 들어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자다 일어났어요. 자다 일어나면은 아침에 얼굴에 유분기가 가득하잖아요. 그 유분기가 좀 심하신 분들 중에 피부 트러블이 조금 이제 가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울을 보면서 말하겠죠. 이거 피부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피부 고민이 발생하겠죠. 그게 바로 니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유분기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나 그런 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겠죠. 네이버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제 페이스북 등지에 막 이제 검색을 해보고 이제 브랜드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관련 정보 탐색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발견하는 그 순간까지, 네, 그거를 인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그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브랜드가 하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브랜드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 인지 과정에서 뭐가 더 괜찮지라고 하면서 이제 따져보는 단계를 이제 유입 터널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네. 네, 마지막으로는 A, B, C 다 비교해봤는데 A가 아무래도 나한테 제일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서 그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이제 짚어줄 수 있는 브랜드를 구입하는 거, 그게 이제 전환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CTR을 높이기 위해서의 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게 거의 소재 기획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소비자에게 있어서 저희가 타겟층에서 CTR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좀 짚고 나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CTR을 높일 수 있는 방법. CTR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이제 화장품 업종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많은 모수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나눠 갖고 거기서 이제 클릭률을 높여야지 결국 전환율을 높이는 건데, 그 클릭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화장품 업종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돌릴 때 그냥 이렇게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미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이제 타겟을 하는 거죠. 이제 피부 트러블 이거 쓰세요. 선크림 문제 이거 쓰세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클릭률을 높이려면 우리가 이제 타깃할 수 있는 모수를 늘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니즈를 자연스럽게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이제 이 니즈를 발생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맞아요. 다 맞는 너무 좋은 말인데 제가 일단 1차적으로 큰 그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쭤본 건데, 저희가 CTR을 높이려면은 그냥 데이터 수치만 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 있을까요? 그쵸. 그러면은 아예 좀 타겟을 아예 줄여서 웬만하면 그 진짜 니즈를 콕 집어서 그 사람이 이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그게 클릭률을 좀 높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지은 마케터님께서 그 예시를 들어주실 때 아침에 일어나는데 얼굴에 개기름 와 이리 많나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자체를 가지고 있는 고객층이 우리의 메인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소재를 기획하거나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은 좀 더 CTR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감 포인트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분기라는 거는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에 나왔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보통 공감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이 공감을 왜 좋아하겠어? 여자친구 있을 때 항상 그러잖아요. 오빠는 왜 나의 말에 공감 안 해줘? 막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자친구들은 사실 팩트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선공감이거든요. 선공감. 공감. 그쵸. 공감이 되게 중요한데, 이 공감을 높이려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층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나서 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쵸. 제가 진도를 그쵸. 너무 빠르게 빼려고 한 것 같은데, 그쵸. 이제 타겟을 좁히고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공감과 이제 설득을 할 만한 핵심 USP를 이제 소구하는 것도 이제 CTR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기반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니즈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왜 보통 방금의 말은 니즈가 있는 사람을 말을 했었지만 솔직히 그거는 생각했다가 다시 또 다른 일 하면 까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개기름이 많아. 그래서 개기름이 많았는데 뭐 다른 일 하고 뭐 얼굴 씻고 이러다 보면은 개기름 많았던 나의 모습을 다 까먹게 되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저의 이 니즈가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도 되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일 때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좀 구성을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캠페인을 구성하던가
하냐면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니즈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은 막 갑자기 생각났다가 필요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브랜드들에서 그냥 피부 트러블 관리, 트러블 개선 같은 기능성 메시지, 그냥 핵심 USP만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하는데 그런 이제 기저 심리로 이제 깊숙이 들어간 그 니즈들을 계속 리프레시하는 전략을 좀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이 말인 것 같아요. 소비자의 인지, 그러니까 인식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딱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소비자. 니즈가 없는. 니즈가 있지만 꺼져버린. 그렇죠. 니즈가 잠재 니즈? 잠재 니즈가 있는데 이게 수면 밑으로 가버린 상황.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여기 저희 이제 딱 이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당장의 필요로 해서 적극적으로 정보 탐색을 하는 소비자도 있겠죠.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하는 소비자. 이런 식으로 있다. 네. 근데 보통은 저희가 광고를 하거나 이제 세팅을 할 때 보면은 소재를 만들 때 보면은 거의 다 여기에다가 지금 몰빵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여기다가 한다. 보통은 여기다 소재를 다 기획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면은 오히려 생각을 조금 바꿔서 캠페인을 기획할 때 2번 캠페인도 하는 건데 1번을 위한 캠페인을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어떤가 라는 가설에서 시작해서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A 캠페인은 이제 1번 타겟을 위해서 한번 해봤고 아니죠. 1번 A 타겟이 메인 캠페인이니까 2번 소비자들 위해서 진행을 했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문제를 인지한 사람들한테 해결책을 제안하는 형으로 했고요. 문제를 인지한 사람들에게 해결책 제공. 네, 해결책 제안형으로 했고 거기에는 이제 핵심 USP가 담겨 있는 소재랑 성분, 후기, 비포 애프터를 이제 하는 식으로 캠페인 A 캠페인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B 캠페인으로는 이제 1번 위에 써 있는 1번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제 문제 인지형, 문제를 인식시키는 형식의 그 광고 컨셉을 가져가서 피부 트러블을 놔두면은 어떻게 되는지, 피부 트러블이 왜 생기는지, 그렇게 잘못된 관리 습관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 뭔가 공포 소구를 하면서도 정보 전달형 소스들을 많이 이제 배치를 하는 캠페인으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이거 좀 되게 신박한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재를 거의 다 대부분 이쪽에다가 맞춰서 기획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타겟은 너무나 핏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소재를 많이 기획을 하는데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이 돌리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또 피로도도 있을 거고 좀 다른 것도 뭔가 니즈를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A 캠페인 같이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라는 걸로 이제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괜찮아. 이게 살짝 먹는 걸로 따지면 이런 건가? 뭔가 라면이 땡기는 사람한테 내가 라면이 땡기지 않는데 뭔가 야식 같은 걸 먹는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라면이 땡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 같은 건가요? 네, 정확해요. 약간 PC방에서 약간 라면 생각이 없었는데도 이제 일부러 라면 냄새 한번 싹 풍겨주는 그런 느낌의 한번 전략.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뭔가 그런 오감을 오감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좀 자극을 할 수 있도록 소재를 구성하고 뭔가 좀 그 카피라이팅도 그런 식으로 맞춰서 사용하는 게 또 굉장히 또 킥 중에 하나겠다. 그쵸?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B 캠페인, 뭐 A 캠페인은 A 캠페인대로 이제 소비자들 원래 필요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소비를 하는데 이제 B 캠페인을 통해서 나도 나 이런 문제가 있었네. 나도 약간 피부 트러블에 대한 공감, 약간 공감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자연스럽게 B 캠페인이 그 A 캠페인을 봤던 A 캠페인이 B 캠페인을 봤던 사람들에게 노출되면서
아 그럼 이 제품이 나한테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으로 약간 자연스럽게 약간 인지 관심 해결책 탐색 이제 구매까지 이제 원래 퍼널 밖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퍼널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를 인지시키고 네. 그리고 관심을 좀 쏟게 한 다음에 해결책을 좀 주고 네. 그리고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퍼널 원리가 워낙 마케팅으로 중요하고 무조건 이제 조금 보완하고 해야지 좋은 전환이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보완할 건 보완하되 퍼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그 성공적인 캠페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그 실제 경험담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사실 여름에는 기름도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얼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피지. 맞아요! That's right! 아, 여름에 피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여름 되면은 피지가 당연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좀 짜증이 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평소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울을 많이 보거나 화장에 좀 공들이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잘 인지를 하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인스타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그 시의성과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런 소재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재를 만들 때 이런 상황적 공감도 되게 중요한 게 여름철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지방이란다 이게 뭐지? 유분기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면서 피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화장도 막 띄우고 막 오돌토돌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짜증나고 더럽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좀 더럽네 좀 찝찝하네 이러고 그냥 넘겼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저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갑자기 그런 게 뜨는 거예요. 막 뭐 피지 막 이렇게 쫙 뜯어가지고 이게 막 보여주고 뭔지 알죠? 이렇게 맞아, 딱 맞아. 바른 다음에 딱 이렇게 막 보여줬는데 싹 깨끗하게 또 없어지고 맞아. 근데 그 한 브랜드가 한 번 저한테 노출하고 두 번 노출하고 한 세 번 정도 노출을 저한테 다른 소재로 오다 보니까 살까?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결국에. 결국엔 샀는데 저도 실제로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도 사실 저같이 뭔가 문제를 인식을 한 게 있지만 수면 아래로 꺼져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한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를 한 2개, 3개 정도 해가지고 이런 뭐 시의성에 맞는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인식하지 못한 그런 포인트에서도 그렇게 소재로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좀 공감 포인트를 잘 하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이거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들이 사실 메타는 이런 거를 되게 자주 많이 하시는데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쵸. 예, 또 소재도 막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노출이 되고 하면은 이게 없던 그 니즈도 좀 생길 때도 되게 많고 메타는 그래서 충동의 그런 되게 강한 매체라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컨텐츠가 되게 중요한 것도 맞지만 뭔가의 그런 니즈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메타만큼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 마케터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못했지만 처음에 이제 좀 그렇게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알게 됐었을 때 저도 이제 보다가 궁금하니까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뭐 장바구니에 담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이탈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 2번째, 3번째도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서 이거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했었을 때 마지막에 구매까지 또 갔던 게 비밀 링크가 갑자기 저한테 뜨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매하면 비밀 링크 가격으로 드립니다 라는 게 떠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모션까지 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제가 거기서 이제 구매까지 가게 된 케이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게 실제로 이런 메타에서 저희가 캠페인을 세팅할 때도 적용을 하면은 되게 좀 좋은 인사이트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지훈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보통은
이런 뭔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소비자에게 많이 하지만 메타라는 것 자체가 좀 충동성이 많은 사람들을 꼬시기 위한 그런 매체이다 보니까 필요로 하지 않는 소비자들한테까지 우리가 좀 다가가서 꼬셔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클릭률을 높이려면은 타겟에게 맞는 공감, USP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본인만의 그런 소재를 기획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이제 CTR이 낮을 때 뭔가 네. CTR이 낮다면 잠시만. CTR이 낮다. 낮을 때.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함? 일단 CTR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CTR이 단순하게 클릭률이라는 데이터를 단편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특히 화장품 업종에서는 이게 클릭률이 소비자가 얼마나 이 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서 이런 거를 이제 메타 광고나 GFA에서 뭔가 이제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이제 매체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CTR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 이걸 소재 쪽으로 이제 CTR을 개선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소재를 구성해야 될까라 했을 때 첫 번째로 약간 효과를 좀 시각화해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요? 메타 이제 그 광고 라이브러리 가서 보면은 이제 아무 화장품 제품 하나 써보세요. 뭐 선크림이 됐든 앰플이 됐든 써보시면은 요즘은 그냥 모델이 안 나옵니다. 뭔가 이제 제 피부를 네모나게 해서 극단적으로 클로즈업을 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이거를 발랐을 때 볼 수 있는 효과나 제형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픽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피부결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광채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수분감, 이제 좀 매트한지 웨트한지 그런 수분감이 표현되고, 또 모공이 이게 쫀쫀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소재로 많이 쓰고, 그렇게 사용자한테 이거 바르면 이렇게 효과가 난다 라고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UGC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UGC가 뭐예요? 이제 이거 좀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유저가 직접 만들어낸 컨텐츠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은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기저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용자들이 직접 이 제품 써보세요 막 하면서 하는 게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구매력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광고 같은 영상보다 실제 사용 후기의 형식 콘텐츠인 이 UGC가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 써봤는데 피부가 완전 쫀쫀해졌어요. 막 일주일 사용 후기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면서 저는 광고 안 받습니다. 이거 약간 냉철하게 일주일 후기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UGC 콘텐츠가 조금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게, 그 메타를 광고를 집행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직접 소비자들의 후기를 발행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시게 된다면은 인플루언서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협찬뿐만이 아니라 광고뿐만이 아니라 저는 공동 구매하시는 분들도 요즘 되게 많잖아요. 궁금해. 네, 그래서 광고주분들이 요즘에 판매 루트를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매체를 통해 그런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공동 구매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공동 구매 할 때도 그 사람들의 영상을 가능한 한 번씩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내가 혹시 우리 광고에 소재로 써도 되냐? 그렇게 한번 여쭤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어쨌든 소재는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테스트하거나 이러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공동 구매하시는 분들도 특징이 내가 이걸 팔아야지, 내가 이걸 소비자들을 잘 자극해서 팔아야지만 나한테 떨어지는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기를 쓰고 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USP를 광고주보다도 잘 뽑을 때가 많아요. 그쵸. 왜냐, 내가 이걸 팔아서 판매 수익이 높아지면은
이것은 곧 나의 수수료와 연관된다. 라는 이것 때문에 진짜 USP 잘 뽑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뭐 정말로 그게 좀 공고가 대박이 났다라고 하면은 공고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가 소정의 돈을 드릴 테니까 차라리 그 소재를 메타 광고로 좀 광고 소재로 써도 되냐라고 여쭤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뭐 돈을 받고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또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돈을 안 받고서도 그냥 광고 소재 쓰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 판매 루트를 눌릴 때 공동구매 같은 것도 했었을 때 이 소재까지도 같이 썰 수 있는지 꼭 확인을 같이 하셔라. 그리고 만약에 그 인플루언서나 그 공고를 해주시는 그 분들이 소재하는 거를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그것 또한 메타 내에서 세팅을 해가지고 우리의 소재로서 돌려보자. 왜냐 이거는 정말 이 UGC 이 컨텐츠에 아주 부합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좀 몇 번 돌려보니까 보통은 광고나 협찬권은 되게 많이 하시는데 공동구매 거에 대한 그 컨텐츠를 쓰실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의 컨텐츠까지도 광고주분들께서 한 번씩 그 요청을 해서 뭐 이렇게 뭐 받아오던지 아니면은 뭐 돈을 좀 주고라서도 갖고 오던지 하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팁입니다, 팁. 맞습니다. 팁입니다. 약간 인플루언서 약간 협찬 광고만 이제 광고 소재로 따올까 막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확실히 그런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의 조금 현란한 말솜씨들을 좀 갖고 오는 것도 하나의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이 진짜 속옷 좀 잘 뽑아요. 그리고 요즘에 쇼핑 쇼츠 같이라고 해서 우리 막 인스타 넘기다 보면은 뭐 댓글 달면은 뭐 그 링크 싸드립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도 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광고주 분들이 본인들의 그런 브랜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브랜드 그 인스타뿐만이 아니라 이런 서브적인 인스타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한테 나랑 비슷한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면은 피부 트러블에 관련한 그런 정보성 그런 콘텐츠를 막 발행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운영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 판매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큰 이점이 되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소재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소재적으로 이제 세 번째는 비포 애프터를 적극 활용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처럼 그 효과나 화장품 업종은 그 효과나 그 내가 이걸 바르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결과가 아주 중요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특징을 막 그냥 이걸 씀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변화를 백문의 불여일견 변화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피부결, 톤, 광채, 붉은기가 막 묻는지 안 나는지 아니면 싹 커버를 해주는지 그 수분감 그런 거를 녹여내서 소재를 만들고 발행을 했을 때 CTR 차이가 엄청 크게 발생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비포 애프터를 너무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좀 권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매체사 측에서 별로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우회하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또 다른 킥일 것 같은데 비포 애프터만큼 사실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 소재뿐만이 아니라 랜딩 페이지 있잖아요. 랜딩 페이지. 맞아요. 랜딩 페이지에도 상단에 그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GIF를 넣어가지고 바로 그냥 후킹을 딱 때려버리면은 훨씬 더 이제 이탈이 더 적고 사람들이 구매까지 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또 두 번째 노하우, 저희만의 킥이죠. 뭐냐면은 이제 랜딩 페이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랜딩 페이지 하면은 당연히 그 자사몰이나 그 스마트 스토어나 약간 구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이트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킥 두 번째, 랜딩 페이지가 꼭 구매 페이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만약에 그 니즈를 끌어왔어요. 저기 터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 필요한 거구나 하고 이제 한번 알아볼까 하고 구매 페이지 들어가면은 구매하세요가 돼버리니까 당황하죠. 난 바로 살 생각은 없었는데 하고 이탈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탈한 고객이 이제 다시 돌아오리란 보장은 뭐 다른 전략들로 하면 되겠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전환으로 이제 이끌어 오려면은 먼저 브랜드 신뢰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구매 페이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보성 콘텐츠에 랜딩을 시켜보는 겁니다. 오, 이게 어떤 거죠? 정보성 콘텐츠 뭐 말 그대로 블로그나 또 이제 네이버 상품 중에 하나로 파워 콘텐츠가 있잖아요. 이제 파워 콘텐츠 같은 블로그 정보성 콘텐츠들을 이제 랜딩을 시킴으로써 이 화장품은 여기 A 브랜드의 USP는 어떻게 되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거는 막 어떻게 허가가 나서 정품이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문제 인식이 된 유저들에게 좀 안심시키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장벽을 하나 설치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릴 때 그 소개팅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바로 그냥 첫날에 뽀뽀갈 수는 없잖아요. 아, 말이 좀 그런가요? 바로 이 여자 내 여자다. 오케이 너 내 거 하면서 바로 막 뽀뽀를 막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받는 여자 입장에서 이 사람 뭐지? 이러면서 한 99.9%는 싸대기를 때리고 이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광고도 처음에 우리가 광고로 만약에 이 사람을 꼬시려고 해요. 꼬시려고 했는데 뭔가 조금 살짝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공사를 치다가 갑자기 야 이제 구매 바로 하자 이렇게 딱 나가면은 뭐야 이 사람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살짝 거부감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광고는 광고이지만 광고 같지 않은 게 진짜 좀 되게 큰 킥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 당연히 뭐 광고니까 다 좋다고 하겠지, 광고니까 이런다고 하겠지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이 광고가 너무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이제 좀 바닥을 살짝 치게 되면서 광고면 믿고 한다라는 것들도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믿거를 안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그러니까 UGC가 잘 되는 이유도 후기가 실제 같으니까 사람들이 좀 혹하는 것 같은데, 랜딩 페이지 자체도 자사몰이 아니라 이런 블로그 랜딩이라든지 그런 파워 컨텐츠 랜딩으로 하다 보면은 이거 진짜 사람들이 진짜 찐후기로 남긴 게 같네?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효과가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자사몰 랜딩뿐만 아니라 이런 파워 컨텐츠 같은 랜딩 페이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큰 킥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럼 트래픽으로 광고를 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랜딩 페이지가 꼭 그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그 픽셀 전환 추적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픽셀이 깔려 있으면은 랜딩 페이지가 블로그여도 추적은 다 가능하니까 전환 캠페인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거를 좀 더 사줄 사람들한테 노출을 해가지고 구매까지 이루어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 콘텐츠 쪽으로 랜딩을 하면 뭐 즉 당장의 뭐 전환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이제 브랜드 자산 이제 데이터를 쌓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최근에 올영 세일이 시작됐거든요. 맞아요. 올영 세일 시작됐죠. 네, 올영 세일 시작됐었을 때 이제 그 올영 세일 시즌에는 어떤 식으로 뭔가 광고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때가 되면은 CPM이 좀 많이 상승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 너도 나도 다 광고를 해야지 매출이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많이 잡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것도 전략이나 목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이제 올리브영 이제 세일 기간에는 이제 뭐 검색컬이나 이제 관심사가 완전 집중되는 때라서 아무래도 CPC 말씀 주신 것처럼 CPC나 CPM 이제 광고비 과금 부담이 엄청 상승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첫 번째로 쉽게 그 시기를 피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광고 효율이 좀 빠듯하게 타이트하게 광고비를 좀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이제 광고 효율을 좀 더 중시하는 브랜드한테 좀 추천드리고요. 하지만은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로 좀 경쟁에 합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올리브영 세일을 통해서 이제 관심도가 확 올라왔을 때 그냥 조금 돈을 좀 더 들여서 우리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올리브영 입점 브랜드라고 했을 때 올리브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이제 조금 소재에 녹여내면서 뭐 이런 우리 올리브영에서 이런 평가 받으니까, 그리고 또 여름 시즌 프로모션으로 이런 거 하니까 한번 사보세요 하는, 이렇게 가볍게 이제 판매를 촉진시켜 보는 것도 하나의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거 같아요. 그 시기를 피하시는 분들은 당장의 로아스가 막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우리가 브랜드를 한다고 하는 거는 브랜딩이 중요한 거고, 브랜딩은 1, 2년 할 게 아니라 길게 보고 보통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산이 그만큼 있지가 않으면은 좀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것도 많이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근데 당장 로아스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올리브영 이 시즌을 놓치는 거는 조금 아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올리브영이라는 그 큰 브랜드에 입점을 했는데 이때 또 오히려 저 잘 타고 들어가면은 브랜드 인지도가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렇죠. 좀 의견이긴 해요. 길게 보려면은 그냥 투자. 응. 그렇죠. 약간 광고를 끊는다고 해서 약간 득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광고를 끊는 것도 뭐 당연히 그 뭐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잠깐의 효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웬만해서는 우리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중에 브랜드를 보고서 또 구매도 하고 재구매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그렇게 끄거나 이렇게 하다 보기보다는 그냥 올리브영에서도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수요가. 맞아요. 우리가 수요가 많아지면은 거기에 노출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파이가 조금씩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를 노려가지고, 수요가 많을 때를 노려서 그냥 그때 들어가가지고 좀 인지도를 쌓는 게 길게 봤을 때는 더 현명한 판단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자를 좀 이해를 하라. 좀 소비자의 그 이제 구매 경로를 한번 파악을 하고 그거를 좀 더 호흡하면서 이해하면서 브랜드와 같이 호흡하면서 이제 소비자가 문제를 인지하고 이 브랜드를 발견하고 제품을 이해하고 이제 구매를 결정하는 그 소비자 구매 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 화장품 CTR 관련해서는 이제 뭐 CTR은 단순히 클릭률이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나 이 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이제 퍼널 안으로 들어올 의지가 있는지 이렇게 반영이 되는 데이터니까 CTR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결국 이게 성과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 게 저희 이거 좋으니까 이거 뭐 꼭 알아주겠지 가만히 있는 브랜드들은 없었어요. 다 조금 뭐 광고 소재로라도 좀 직접 뭔가 역제안을 하는, 고객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객의 이런 니즈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하면서 직접 퍼널 안으로 데려오는 그런 활동을 했던 브랜드들이 결국 다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광고주님 분들도 본인의 USP, 이제 화장품 업종이라면 어떤 USP로 어떻게 또 소비자의 니즈를 자극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한번 캠페인 전략을 한번 수립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정이 너무 깔끔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이렇게 소비자의 구매 여정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CTR을 높일 수 있는 소재를 일단 발굴을 하자. 그거랑 캠페인도 세팅을 할 때 좀 나눠가지고 인지를 하시는 사람들과 인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눠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보자. 이런 거랑, 그리고 CTR이 낮을 때는 뭐 효과를 좀 시각화를 하던가, 아니면은 유저가 만드는 컨텐츠 같은 UGC 같은 거를 하던가, 아니면은 좀 비포 애프터를 활용하는 그런 소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공동구매 같은 맞아요. 그런 소재들도 진짜 한번 여쭤보고서 그걸 소재로 쓸 수 있다면 한번 써보는 거 진짜 너무 강추드리고, 그리고 랜딩 페이지도 꼭 자사몰뿐만이 아니라 그런 브랜드 컨텐츠
블로그 같은 이런 정보성 글로 랭딩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것들은 특히나 좀 화장품 중에서도 되게 피부에 예민하고 문제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기능성들을 맞아. 기능성들을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좀 더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매력을 확 이끌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올영 시즌에는 어떻게 광고를 한다? 그냥 한다. 그냥 해보십시오. 우리는 브랜드를 위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브랜딩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하세요. 네, 그냥 하시는데 대신에 이제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우리들만의 먹히는 것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도 그때 오히려 수요가 많았을 때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비자의 구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CTR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결국에는 CVR, 전환율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저희 밑에 있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아주 집중 상담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지금 몇 시죠?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인데, 끝날 시간이에요. 저희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네, 열심히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꿀통을 퍼드릴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고 다음 영상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광고 퍼포먼스 3-2팀 문혜영, 저도 3-2 고지훈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